안녕하십니까. 소통의 인문학 주역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삼풍곡계의 육효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삼풍곡계 육효사를 공부하기 전에 지난번 시간에 공부했던 삼풍곡계 전체적인 뜻과 개사와 단사와 대상사를 간단하게 읽어서 복습을 한 연후에 육효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칠판을 보시겠습니다. 삼풍곡계는 아래가 바람입니다. 위는 산이죠. 그래서 위는 산이고 아래는 바람이라 삼풍곡계입니다. 그래서 벌레 3마리가 쟁반 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는 거, 그걸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벌레 고자 곡계입니다. 그래서 쟁반 위에 있는 이 벌레 3마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원칙과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삼풍곡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풍곡계는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원칙,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삼풍곡계라고 지난번 시간에 여러 차례 반복을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얼뜻 이래 이해가기가 어려운 대목이었기 때문에 반복 설명을 참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것이 삼풍곡계입니다. 그리고 늘 따져보시다시피 산이라고 하는 것은 머물지자의 뜻을 갖고 있고,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손입니다. 겸손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저 위에는 산이 있고 아래는 겸손이 있습니다. 삼풍곡계는 여러 가지 문제점, 부조리, 비능률, 부패, 이런 걸 설명하고 있고, 그러한 비능률 부패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한 수정, 보완, 개혁의 방법, 원칙, 이런 걸 설명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또 이제 설명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육효로 따지면 5효가 임금의 자리입니다. 임금의 자리에 있는데 임금 아래에 있는 사람도 음이라 굉장히 유순합니다. 그리고 아래는 전체가 다 겸손이라 유순한 신하들만 있는 게 되겠죠. 그래서 임금 아래에 유순한 신하들만 있다 보니까 말만 잘 들을 뿐이지 그 문제점에 대한 직소라든지 건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게 된다. 계상으로 놓고 이렇게도 벌레 고자를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삼풍곡계에서 두고 있는 그 원칙과 방법, 이따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성갑삼일, 후갑삼일이다. 그것이 원칙이다. 그 원칙에 입각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점을 해결 짓는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삼풍곡계였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이제 읽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는 원형하니 크게 형통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쟁반에 벌레가 3마리인데 어떻게 해서 크게 형통하겠습니까? 그런데 삼풍곡계에서 말하고 있는 원칙과 방법으로 벌레 3마리의 문제점, 여러 가지 문제점, 부조리, 비능률, 부패를 수정, 보완, 개혁을 한다면 크게 형통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걸 해결짓고 나면 이섭대천이니 대천을 건너도 이로움이니, 그러면
그 원칙이 뭐냐? 성갑3일이요, 후갑3일이다. 자,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도표로 가지고 이렇게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시 칠판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갑3일과 후갑3일이라는 것이 바로 문제점을 해결짓기 위한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도 반복해서 이렇게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 여기가 천간의 첫 번째인 갑입니다. 갑은 문제점을 해결짓는 걸 시작하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문제점 해결에, 즉 수정보완 개혁의 시작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으로 따지면 이게 현재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보다 앞선 시간이 과거가 되겠죠. 자, 여기는 미래가 됩니다. 이걸 성갑3일과 후갑3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갑을 기준으로 해서 갑을병정, 무기경신, 인계가 천간의 10개를 보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천간의 10개 중에 갑을 기준으로 해서 자, 을, 병, 정, 이것이 이 갑을 기준으로 한 3일입니다. 그래서 후갑3일이 되겠죠. 갑 이후에 3일입니다. 그래서 후갑3일입니다. 자, 삼풍곡계에서는 후갑3일이라고 했지만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본다면 미래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고 이제 갑보다 먼저 3일입니다. 성갑3일이 되겠죠. 그래서 먼저 선자를 써가지고 성갑3일입니다. 자, 이 성갑3일인데 이 성갑3일을 천간에서 갑을 기준으로 해서 갑보다 먼저 있었던 천간을 따지니까 신인계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신인계는 갑보다 먼저 3일이요. 을병청은 갑보다 나중 3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방금 읽었던 성갑3일과 후갑3일이고, 자, 이걸 과거와 미래로 따지면 여기 있는 신인계는 과거고 을병정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된다는 겁니다. 자, 갑은 지금 고쳐나가야 될 시점인 현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원칙인데 방법은 어떤 것이냐? 자, 현재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짓는데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라는 겁니다. 과거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이 문제점이 생기게 된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해야 된다는 거죠.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현재 생기게 되어 있는 이 문제점을 갖다가 철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이 문제점을 해결짓기 위한 대책이 마련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 대책을 마련했으면 곧바로 실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책을 실행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사후 영향을 갖다가 분석하고, 두 번째는 백성에게 미칠 수 있는, 자, 백성에게 미칠 수 있는 부담, 민폐, 이런 등등을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갖다가 해결짓기 위해서 첫 번째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원인을 분석하고, 두 번째는 대책을 갖다가 마련하고, 세 번째는
이 대책을 마련해서 미래에 적용이 되었을 때 영향을 분석하고 백성의 부담이 얼마만큼인 것까지 고려를 해서 이 문제점을 해결지어야 된다. 이것이 원칙이요, 이것이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삼풍곡계였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도 공부를 시작하면서도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지으면서도 또 간단하게 요약 정리를 해서 이해를 돕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 복습하는 시간에도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이 문제점을 해결짓는 원칙이요 방법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21세기 현대사회에서 볼 때도 너무 경거망동하게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영향을 분석하고 국민들에게 미치는 부담을 생각하지 않고 실시를 함으로써 또 다른 문제점을 생기게 만드는 우를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해야 된다는 걸 삼풍곡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원칙으로 고의 문제를 해결지면 크게 형통하고 대천을 맨발로 건너도 이로움이니 성갑삼일하며 후갑삼일이니라. 이것을 공자께서 단할 단에서 이르기를 고는 강상이 유화하고 강이 올라가고 유가 내려온다고 하고 손이 지고라. 다시 계상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있는 산을 나타내는 산께는 획이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라 5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양께죠. 양의 공간적인 표현이 굳셀강자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래에 있는 바람은 획이 하나, 둘, 셋, 넷이라 4획이라 음효입니다. 그러니까 공간적인 표현이 부드러울 유자 유가 되죠. 그래서 강은 올라가고 유가 내려왔다는 뜻입니다. 강은 올라가고 유가 내려오고 손이 지라, 손이 지가 고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첫 구절이 강상이 유화하고 손이 지가 고라, 그것이 곡계다. 그래서 고 원형이 천하 치하이요. 이 고를 성갑삼일 후갑삼일의 원칙과 방법으로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하면 크게 형통하고 이걸로 가지고 천하를 갖다가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이걸로 가지고 천하를 다스리면은 수정, 개혁, 보완이 잘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섭대천은 한 구절 한 구절을 해설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공자의 단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섭대천은 왕유사야라. 가랑자, 있을유자, 일사자입니다. 가면 일이 있다는 거죠. 성갑삼일, 후갑삼일에 입각해서 해결 지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칙과 방법으로 해결을 하면 안 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걸 주역에서는 이섭대천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갑삼일, 후갑삼일은 그 원칙이, 해결의 원칙이 성갑삼일과 후갑삼일이죠. 그래서 성갑삼일과 후갑삼일은 종정유시 천행야라. 끝난 적 시작이 있는 것이 하늘의 운행 법칙이다.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종시원리가 주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주역의 영원한 시간관을 설명하고 있다. 나선형 시간관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종정유시 천행야라. 끝난 적 시작이 있다는 것은 하늘의 운행 법칙이다.
이것을 문제 해결의 원칙에 결부시켜서 설명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자께서 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자, 원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섭대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성갑삼일, 후갑삼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종정유시 천행야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끝난 적 시작이 있고 끝난 적 시작이 있는 것이 자 바로 하늘의 운행 법칙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대상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상할 산하 유풍이 고이니, 자, 산 아래 바람이 있는 것이 고다. 이 괴상을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산 아래 바람이 있는 것이 고다. 상을 보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다시 경문을 보시겠습니다. 군자는 이하야. 군자는 이것을 보고 깨달아 가지고 사회적인 문제점을 해결 짓는데 부조리 비능률 부패를 수정 보완 개혁하는데 성갑삼일 후갑삼일의 방법과 원칙으로 해결을 지면서 진민육덕 하나니라. 거느릴 진짜입니다. 거둘 진짜입니다. 백성민자입니다. 백성을 거둔다는 얘기죠. 백성을 거두고 기를 육자 덕덕자라 덕을 기르니라. 자, 실존적인 사회에서 이런 실천적인 덕목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듯이 개사와 단사와 대상사의 범주 안에서 육효사를 읽어내셔야 뜻을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다. 자주 드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효사의 내용 전부 다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시간이 지남으로써 비능률, 자, 부조리, 부패로 문제점이 생긴 걸 수정, 보완, 개혁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육효사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점을 해결짓는 원칙과 방법에서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원칙과 방법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육효사다. 이렇게 육효사 전체를 설명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초유입니다. 초육은 간부지고이니 유자이면 고 무구하리니 여하나 종길이리라. 상활 간부지고는 어선고야이니라. 그래서 하나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리고 지난번 시간에도 굉장히 많이 강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잘못해서 생긴 문제점도 있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게 됨으로써 부조리와 비능률이 생기어서 일어난 문제고 야기된 문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의 사람들이 또 30년 전에 자, 사회적인 여건에 딱 맞도록 만든 것도 30년 지나서 시간이 많이 지남으로써 변화가 생겼으니까 30년 후에 사회적인 상황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부조리와 비능률이 생기게 되고 또 변화된 사회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조리가 생기고 부패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고치는 원칙과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하나 자세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육은 간부지고이니, 그래서 주장할 간자도 됩니다만 여기서는 삼풍곡계에서는 주관할 간자입니다. 자, 애비부자에 갈지자 벌레고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때의 부조리 비능률 부패를 주관함이니 그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제가 설명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버지가 일을 잘못해가지고 생기게 된 부조리와 비능률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 때는 최선을 다해서 만든 법이요 제도였는데 자, 자식 때에 와서는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능률과 부조리가 생긴다는 그런 관점에서의 본래 고자입니다. 그래서 간부지고의 뜻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뜻을 잘 이해하시고 읽어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유자이면 아버지 때 일을 주관함이니 있을 유자 아들 자자 그래서 자식이 있음이면 자 죽은 애비 고자입니다. 죽은 애비가 무구하리니 허물이 없으리니 그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 때 만들어 나왔던 법률이나 각종의 제도가 자식 때에 와서 맞지 않았는데 자식이 그것을 주관해가지고 성갑삼일 후갑삼일의 원칙과 방법에 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 짓는다면 무구하다는 얘기입니다. 허물이 없다는 얘기죠. 자, 무구하리니 여하나 종길이라 위태로울 여자입니다. 위태롭다고는 하나 끝날 종자 길할 길자 끝내는 길함이니라 또 끝날 종자를 마침내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길이니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자 여기에 대해서 공자께서 상활 간부지고는 자, 아버지 때의 일을 갖다가 주관한다고 하는 것은 뜻이자 받들 성자 죽은 애비 고자입니다. 그래서 죽은 애비의 뜻을 이을 성자 받들 성자지 않습니까? 받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죽은 애비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수정 보완했기 때문에 허물이 없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버지가 무슨 일을 잘못을 저지러 놓은 걸 자식이 주관을 해서 고친다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때는 최선을 다해서 만든 건데 자식 때에 와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맞지 않는 걸 고쳤다는 거죠. 맞지 않는 걸 고치는데 아버지의 뜻을 갖다가 개성해서 고쳤기 때문에 허물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앞에 그 효사를 한번 보시면 유자면 고무구일이라 자식이 있으면 죽은 애비가 허물이 없다. 그래서 시대적 변화에 따른 문제점을 자식이 다 해결을 하니까 죽은 애비가 허물이 없다는 거죠. 이것이 자 그런데 왜 위태롭다고 썼느냐? 초요는 자, 이 초요는 잠시 이 계상을 보시겠습니다. 위태로울 여자가 왜 붙었느냐? 이 초요가 초육입니다. 그래서 처음 초자는 숫자로 따지면 1이라 홀수기 때문에 양이 와야 되는 자리에 음이 왔기 때문에 자리가 바르지를 못한 거죠. 자리가 바르지를 못하고 부정이고 부중입니다. 그리고 응요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구이와 비오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자리가 바르지 못하고 중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위태롭지만 아버지의 뜻을 개성했기 때문에 허물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것이 초요의 내용이죠. 나이로 따지면 10살줄이라 위태로움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위태로울 여자를 붙인 이유가 그렇다는 겁니다. 부정이요 부중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호 효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호 효사는 구이는 간모지고이니 초요는 간부지고였습니다. 그런데 구이는 간모지고이니 불가정이니라 상활 간모지고는
덕중도야인이라. 그러면 이효를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자, 육효의 관계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칠판 보시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구2를 읽고 있습니다. 구2는 충을 얻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주역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덕중을 했습니다. 자리는 바르지를 못합니다. 부정인데, 그리고 아래에 있는 초육과 친할 수 있고 육오와 응요가 되지요. 육오 성인입니다. 육오 성인하고 응요의 관계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충을 얻었고 육오 성인과 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건으로 따지면 여러 가지가 좋은 여건이죠. 그런데 초요는 간부지고라고 했는데 구이는 왜 간모지고라고 했느냐? 짝인 육오가 음이기 때문에 음이모자를 붙인 겁니다. 자, 여자임금이라는 뜻이죠. 여자임금이라는 뜻이라 여자임금과 구이 군자가 합덕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이래서 음이모자를 붙여가지고 간모지고라고 한 겁니다. 여기 있는 유고의 일을 구이가 대신해서 일을 주관하게 된다. 그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짝이지 않습니까? 요렇게 짝이라 육오의 일을, 유순한 임금의 일을 강직한 구이 신하가 주관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효사를 보시겠습니다. 간모지고이니. 자, 어머니의 일을, 어머니의 일인데 벌레 고자기 때문에 자, 부조리와 비능률과 부패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어머니의 일을 주관함이니 불가정이니라. 아니 불자 가을가자 고들정자입니다. 가히 자, 곧지 않으면, 바르지 않으면 안 된 인이라. 가히 바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어머니의 일을 갖다가 주관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바르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왜 바르게 하면 안 되는가? 공자께서 상활, 자, 간모지고는 어머니의 일을 주관하는데 덕중도야이니라. 중도를 얻었음이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계상을 보시겠습니다. 6, 5가 음요기 때문에 음이모자를 붙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왕이요 성인입니다. 그리고 6호도 중을 얻은 자리고 9이도 중을 얻은 자리입니다. 중도를 얻었습니다. 중도를 얻어가지고 자리는 바르지 못하지만 중도를 얻어서 6호의 일을 바르게 주관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르게 주관을 한 간모지고라는 뜻은 덕중도야이니라. 중도를 얻었다. 성인지도를 얻었다는 거죠. 중도를 얻고 성인지도를 얻어가지고 자, 과거의 일을 분석하고 성인지도에 입각해서 대비책을 만들어서 자, 적용을 하는데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역량을 분석하고 자, 백성들의 부담을 갖다가 생각해서 자, 이 문제점을 갖다가 해결쳤다는 거죠. 중도를 기준으로 했다는 겁니다. 중도를 기준으로 정도를 실천했다. 이렇게도 유추해석이 가능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자, 그래서 사묘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묘는 구삼은 간부지고이니. 자, 소유해나 무대구일이라 상활 간부지구는 종무구야이니라. 그래서 구삼은 간부지고이니. 계속 간부지고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아버지 때의 일을 갖다가 주관한다. 거듭 말씀드렸지만 벌레고자를 썼기 때문에 아버지 때의 일 중에서도
문제점이 있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일이니 그걸 갖다가 해결을 짓는데 소유해나 작을 소자 있을 유자 뉘우칠 해자입니다. 자, 그래서 작게 뉘우침이 있음이나 또 후회할 해자로 읽으면 조금 후회함이 있으나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자, 조금 뉘우침이 있음이나 무대구이니라 큰 허물은 없다. 자, 저 구삼에 대해서 이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를 보시면 지금 저희들이 구삼을 읽고 있습니다. 이 구삼효는 중자리를 지났습니다. 중자리를 갖다가 지났기 때문에 교만해가지고 흉이 많은 자리다. 그래서 계사편 9장에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삼효는 중을 지나쳤기 때문에 교만해서 흉이 많은 자리다.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자리다. 그래서 어떤 문제점을 해결짓는데 이러한 원칙과 성인 지도를 기준으로 하고 아버지의 뜻을 개성하고 이렇게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는데 남의 말을 듣지 않고 내 생각대로 이 문제점을 해결지으려고 하는 성향을 가진 효가 구삼이라는 뜻입니다. 구삼이 무조건 남의 말을 듣지 않고 내 생각대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배경을 깔고 있는 효가 구삼효라는 얘기입니다. 위태로운 효죠. 약간 교만한 효입니다. 이런 교만한 효가 간부지고라 아버지의 일을 주관합니다. 아버지 때 만들어 놓은 일이 내 때에 와서 맞지를 않아가지고 부조리와 비능률이 생겨서 있는 것을 지금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소유해나 조금 뉘우침이 있음이나 소유해라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효사를 보시겠습니다. 소유해나 무대구이니라 큰 허물은 없다. 아버지 때의 일을 갖다가 주관하기 때문에 큰 허물이 없다는 겁니다. 약간은 후회가 따르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상활 간부지고는 이와 생략된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아버지 때의 일을 갖다가 주관을 하는데 그 뒷예 소유해나 무대구이니라 그것이 생략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체적인 뜻이 약간은 후회함이 있지만 큰 허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종무구야이니라 끝내 마침내 허물이 없다는 얘기다. 그래서 아버지 때의 일을 개성해가지고 아버지 때의 일을 갖다가 주관해서 문제점을 갖다가 해결을 했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허물이 없고 공자께서는 그 전체적인 뜻이 간부지고는 아버지 때의 일을 주관했다고 하는 것은 마침내 끝내 허물이 없는 것이다. 제가 삼효를 설명 말씀드리기 전에 삼효가 가지고 있는 배경적인 뜻을 조금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원래 삼효는 교만해서 흉이 많은 자리다. 그걸 깔고 있습니다. 교만해서 흉이 많은 자리고 남의 말을 듣지 않고 내 생각대로 움직이기를 좋아하는 효가 바로 구삼효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구삼효는 자리는 바릅니다. 양자리에 양이 왔기 때문에 자리는 바른데 여기 있는 육사와 친할 수는 있습니다. 상구와 짝인데 상구가 양이기 때문에 같이 합득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구삼은 원래 배경이 교만하고 흉이 많은 자리인데다가 이 육사하고 친할 수는 있는데
응요가 없죠. 응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간부지고라 아버지 때의 일을 주관을 갖다가 해가지고 약간의 뉘우침은 후회함은 있으나 끝내 허물이 없다라고 하는 걸 공자께서는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자 아버지 때의 일을 주관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침내 끝내 허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갑삼일 후갑삼일이라는 원칙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미래에 대한 역량을 분석하고 백성의 불안을 고려해야 되는 이러한 원칙과 방법으로 가지고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일을 원인을 갖다가 분석하는 거죠. 과거 건 무조건 다 버리고 새로운 걸 갖다가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부지고다. 아버지 때의 일을 주관한 것이다. 아버지 때는 이렇게 만들어서 이러이러한 소기의 목적과 효과를 거두었겠지만 지금 보통 우리가 이제 한 대를 30년으로 봅니다. 30년이 지난 지금은 이것이 맞지 않아서 아버지 때의 일을 갖다가 고친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래서 30년이 지나가지고 아버지 때 만들었던 각종의 제도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고쳤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마침내 허물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사요를 갖다가 읽어보겠습니다. 육사는 유부지고는 왕하면 견인하리라. 상활 유부지고는 왕엔 미등야이다. 아버지 때의 일을 갖다가 고치는데 자, 내 생각을 버리고 아버지 때의 일을 주관함으로써 끝내는 무고하다는 게 사묘의 내용이었습니다. 사요는 유부지고입니다. 그래서 너그러울 유자입니다. 애비부자 벌레고자죠. 아버지 때의 일을 주관하는데 아버지 때의 일을 너그럽게 한다는 겁니다. 간부지고가 아니고 유부지고입니다. 부드러울 유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자 아버지 때의 일을 갖다가 주장할 간자, 주관할 간자를 써서 주관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수정, 보완, 개혁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 때의 일을 너그럽게 한다는 것은 사사로운 정에 기초를 두고 아버지 때의 일이 지금 현재 맞지를 않아서 비능률, 비효율, 부조리, 부패가 생겨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해결 지을 생각을 하지 않고 너그럽게 대처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 너그러울 유자가요. 이해 가셨죠? 그것이 간부지고와는 달리 유부지고의 뜻입니다. 그게 유부지고의 뜻인데 왕하면 나아가면 아버지 때의 일을 수정, 보완, 개혁해야 되는데 수정, 보완, 개혁을 하지 않고 그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너그럽게 보고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볼견자, 부끄러울 인자, 인색할 인자, 견인하리라. 인색함을 보게 된다. 지역에서는 완곡하게 인색하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인색하다는 말이 굉장히 완곡한 표현입니다. 또 언론 보기에는 굉장히 부드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인색하다는 뜻 뒤에는 하늘이 주는 재앙과 사람이 주는 재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인색하다고 표현은 되어 있지만 거기에 하늘과 사람이 주는 재앙이 따르게 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색할 인자를 읽어내실 때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간부지고 해야 되는데 유부지고를 해서 아버지 때의 일을 고쳐야 되는데 수정, 보완, 개혁을 해야 되는데 너그럽게만 대하고 이렇게 나아간다면은 인색함을 보게 된다, 재앙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뜻과 똑같은 뜻입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삼풍곡계의 내용 중에 조금은 그래도 이해하기가 쉬운 효사의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자께서 상활 유부지고는 아버지의 일을 너그럽게 하는 것은 왕엔 그렇게 해서 나아간다면 아버지 때의 일을 너그럽게만 대한다면 수정계획 보완해야 되는데 너그럽게만 대한다면 미덕야인이라 얻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를 인사적으로는 결과를 얻지를 못하는 것이고 자 하늘의 시성을 얻지를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표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갑삼일과 후갑삼일로 가지고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주관을 해서 수정 보완 계획을 해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과거에 있었던 문제점을 수정 보완 계획을 하지 않고 너그럽게만 대하게 된다면 미래에 재앙을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꼭 주관을 해야 되겠죠. 삼풍곡계에서 주관할 간자라고 하는 것은 수정 보완 개혁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 효사를 보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 효사가 바로 임금의 자리인 성인의 자리인 유고입니다. 자, 간부지고이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풍곡계에서 간부지고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자, 그래서 간부지고이니 용의 일이라 상활 간부용예는 간부지고 용예를 갖다가 합쳐서 약간 줄여가지고 표현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부용예는 성이 덕야이니라. 이걸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고는 간부지고이니 아버지 때의 일을 갖다가 주관함이니 아버지 때의 일이 오늘날 현재에 와가지고 맞지를 않아서 부조리 비능률 부패가 생겨서 있는 것을 아들이 주관을 해가지고 문제점을 수정 보완 개혁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유자이면 무구일이라는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자식이 있으면 허물이 없을 것이다. 자식이 없으면 허물이 있고 자식이 있으면 허물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자식이 아버지 때의 일을 수정 보완 개혁한다면 허물이 없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사와 단사와 상사의 뜻을 중심으로 육효사를 읽어내시고 또 이해가 잘 안 가시면 반복해서 이렇게 읽어보시면 쉬 이해가 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교 효사에 대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간부지고이니 용예 일이라 남길 예자입니다. 명예로울 예자 남길 예자죠. 명예를 쓰고 남김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성인지도에 입각해서 자, 이 계상을 보시겠습니다. 이 계상을 보시면 유고는 지금 저희들이 유고를 읽고 있는데 중을 얻었습니다. 중도를 얻고 중도를 자각한 효가 유고효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효사를 보시겠습니다. 간부지고는 용의 일이라 아버지의 일을 주관하는데 중도를 얻고 중도를 자각해가지고 중도로서 아버지의 일을 갖다가 주관을 해서 수정보완 개혁을 한다면 명예로울 것이다. 명예로움을 쓰게 됨이니라 명예로움을 남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무방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인 지도로 가지고 아버지의 일을 갖다가 주관한다면 명예를 갖다가 쓴다, 남기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공자께서 상할 간부용예는 약간 줄여서 이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때의 일을 주관했는데 간부지고 용예를 지고는 생략하고 간부용예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버지 때의 일을 갖다가
주관하는데 명예를 갖다가 남기고 명예로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밭들성자, 이열성자, 써이자, 덕덕자입니다. 그래서 덕으로서 이엄인이라 덕으로서 성인지도를 공부함으로써 쌓은 덕으로 가지고 그 뜻을 받들고 그 뜻을 잊기 때문에 명예를 남기고 명예로울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실에서 생긴 일들을 해결짓는데도 자 성의 덕을 해야 사회적인 문제점을 해결짓고 수정 보완하면서 명예를 남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명예를 남기려면 성인지도에 입각해서 아버지 때의 일을 주관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 효입니다. 마지막 효에 상구, 불사왕후하고 고상기사 이로다. 상활, 불사왕후는 자, 지가 칙냐이니라. 잠깐 효를 보시겠습니다. 자, 초요에서 오요까지 물론 유부지고의 문제점만 제외하고 아버지 때의 일을 갖다가 주관을 했습니다. 이걸 갖다가 주관을 한 걸 쭉 얘기를 했습니다. 하는데 간부지고는 다 이렇게 함으로써 끝내 길하게 되었는데 유부지고를 하면 아버지 때의 일을 너그럽게만 하면 재앙을 보게 된다고 저희들한테 경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상효에서는 모든 일이 끝났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상구입니다. 이런 원칙과 방법으로 아버지 때의 일을 주관해서 수정계획 보완하고 나서 그 이후의 처신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참 이해가 빠를 수 있습니다. 자, 효사를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구는 불사왕후하고 아니불자 성길사자입니다. 임금왕자 제후후자입니다. 그래서 자, 왕후를 임금과 제후를 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임금과 제후를 섬기지 않고 고상기사로다. 높일고자 숭상할 상자 거기자 일사자입니다. 거기자부터 항상 먼저 해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일을 높이 숭상함이로다 그 말입니다. 자, 왕과 제후를 섬기지 않았는데 섬기지 않는 그 일을 높이 숭상할 만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칠판을 보시겠습니다. 노자가 쓴 도덕경 2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을 갖다가 이루면 물론 주역에서도 수고하고도 자랑하지 말고 드러내지 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노자가 공공자 이룰 성자입니다. 그래서 공을 이루었으면 자, 공을 이루었으면은 아니불자 머물거자입니다.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공을 이루었으면 머물지 마라. 머물지 말고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거나 초야에 묻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공성이 불거고 이렇게 하면 대저 오로지 머물지 않아야 이러므로 버릴 것자입니다. 버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조금 옛 고사를 통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자, 진나라를 물러치고 또 항우와 싸워가지고 두 번째 중국을 통일한 사람이 항고조입니다. 자, 그래서 유방이죠.
이 유방인 항고조가 한 나라를 갖다가 통일된 제국으로 만드는데 굉장히 공을 많이 세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 중에 첫 번째 한 사람이 책사라고 불리워지고 장자방이라고 불리워졌던 장량입니다. 자, 장량입니다. 장자방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통일이 되고 나서 항고조가 한 나라를 통일시키고 나서 초야에 묻혔습니다. 초야로 돌아갔습니다. 공을 이루었으니까 머물지 말라는 노자의 말처럼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명장 한신입니다. 이 명장 한신은 돌아가지 않고 머물면서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책사고 이 사람은 명장입니다. 그래서 한신은 물러가지 않고 머물고 있다가 나중에 항고조한테 토사구팽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역모로 몰려서 죽음을 맞이했으니까 재앙을 보게 된 거죠. 이 사람은 초야에 묻혔는데 나중에 항고조가 불러서 제후의 자리에 머물게 되었다는 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머물지 않아야 버려지지 않는다는 도덕경 2장에 있는 얘기, 또 역사적으로 항고조에게 공을 세웠던 공신 두 사람 중에 돌아갔던 사람은 버려지지 않고 머물고 있은 사람은 버려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래서 공을 세웠으면 왕과 제후를 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섬기지 않고 초야에 묻혀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뜻지자 가을가자 법칙칙자입니다. 가히 법칙이 됨이니라. 가히 법칙의 뜻이니라. 법칙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은 그렇지 않죠. 공을 세우면은 그 공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홀로리 떠나가지고 초야에 묻히고 낙향하는 사람들을 법칙으로 삼을 만하다. 오늘 저희들이 삼풍곡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갑삼일과 후갑삼일이라는 원칙과 방법으로 아버지 때의 일을 갖다가 주관하고 수정 보완 개혁을 하면 길하게 됨을 얘기하고 있는 곡계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모든 일을 갖다가 이루었으면은 머물지 말고 머물지 않아야 버려지지 않는다. 그래서 머물지 않고 원래 했던 본연의 세상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탕왕을 도와가지고 은나라를 세웠던 이윤이 은나라를 세우고 나서 초야에 묻혔는데 다시 부름을 받아서 제후를 갖다가 지냈다는 고사도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고사의 뜻에 맞게끔 불사왕후라는 것은 왕과 제후를 갖다가 섬기지 않는 건 가히 법칙으로 삼을 수 있다. 그 뜻, 바로 고사에 있는 이런 사례들이 그 뜻에 적합한 뜻입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래서 원칙과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유부지고를 하면 재앙을 맞게 되고 모든 일을 갖다가 이루었으면 머물지 말고 왕과 제후를 섬기지 말고 돌아가면 초야에 묻히면 법칙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택인계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은택이 임하게 될 때 어떻게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지택인계입니다. 오늘 긴 시간 삼풍곡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